이번 영상에서는 산후피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 여성의 경우 적합한 피임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으로 하지가 마비된 경우에는 복부 감각이 떨어져 있으므로 자궁 내 피임 장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도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에게 적합한 피임법을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여 피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출산 후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할까요? 2. 출산 후 어떤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임법 1. 자연 피임법 2. 호르몬 요법 3. 차단 피임법 4. 불임 수술. 산후 피임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출산 후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분만 후 6주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궁의 크기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회음부 상처가 회복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만 후 6주가 지났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음부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뒤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6주 후경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만 후 6주가 지났을 때 이론적으로는 부부관계가 가능하지만 8에서 12주가 지나도 부부관계 시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질의 위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시 더욱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 윤활제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후에는 어떤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알아볼 다양한 피임법 중에는 피임 효과가 좋은 방법도 있지만 피임 효과가 낮은 방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다음 임신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은 꼭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임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피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유수유법, 주기피임법, 기초체온법, 지뢰사정법이 있습니다. 먼저 모유수유법은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모유수유법은 모유수유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피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100% 완벽한 피임법은 아닙니다.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산후 6개월부터는 월경이 시작되기도 하고 임신은 월경이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내에 밤낮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월경을 하지 않는 무월경 효과가 98% 정도에 달할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신생아가 젖을 빠는 강도나 빈도가 감소할수록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고 수유의 빈도와 양이 줄어들게 되면 별도의 피임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모유수유 중에도 배란과 월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피임법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기 피임법입니다. 배란 예상일을 전후로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복잡하고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실패율이 높습니다. 주기 피임법에는 달력주기법과 점액주기법이 있습니다. 달력주기법은 28일마다 월경을 하는 경우 월경 첫날을 1일로 간주하면 14일째에 배란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배란 예상일 일주일 전부터 며칠 뒤까지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점액주기법은 질 분비물을 촉지했을 때 미끈거리는 점액이 처음 촉지되는 날로부터 점액이 최고조에 달한 후 4일까지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주기 피임법 모두 방법이 복잡하고 실패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체온법입니다. 기상 후에 매일 체온을 측정하여 임신이 되지 않는 비가임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체온을 측정할 때 저온기가 유지되다가 0.3도 정도 상승하는 고온기가 시작됩니다. 고온기가 시작된 4일 후부터
다음 월경 시작 전 10일간을 임신이 되지 않는 비가임기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질외 사정법입니다. 성관계 중 질외의 사정을 함으로써 수정을 막는 방법으로 이는 실패율이 상당히 높고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피임법에 이어 다음은 호르몬요법입니다. 호르몬요법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 피부 아래에 호르몬을 삽입하는 PI식 호르몬 피임법, 주사요법, 자궁 내 장치, 크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구 피임약은 매일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구 피임약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간과 신장 또는 심장에 병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혈전이나 뇌졸중 관련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흡연을 하는 경우. 네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겸상 적혈구 질환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암이나 암의 가족력 등 의사가 결정한 기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구 피임약은 복용 방법에 따라 제대로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실하게 잘 챙겨 먹어야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합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건강 문제나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에 따라 피임약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볼 때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 사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PI식 호르몬 피임법입니다. 이는 팔에 호르몬을 서서히 분비하는 성냥개비 크기의 막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임플라논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삽입하면 3년간 남겨둘 수 있어서 한 번의 시술로도 장기간 높은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수유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를 통해 느껴지고 추후에 제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근육 수축이나 경련, 느린 비틀림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입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상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다리에 주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체나 제거 시에는 피부에 작은 절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사요법입니다. 3개월마다 디포프로베라라는 근육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12주간 피임이 유지됩니다. 피임 효과는 99.7%로 높은 편입니다. 또 수유 중이나 출산 직후에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불규칙한 질출혈이나 무월경, 유방통, 체중의 증가, 우울 증가, 골밀도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궁 내에 작은 피임 기구를 삽입하여 수정과 착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출산 후에 자궁의 크기가 이전 상태로 돌아온 후에 삽입이 가능하며 자궁 내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벌리기 어렵거나 하체에 경직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임의 실패율이 1% 미만으로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궁 내 장치 삽입을 통해 월경통이나 과다월경과 같은 부인과적인 증상이나 질환의 치료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시술이 더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5년간의 장기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호르몬요법에 이어 세 번째로는 차단 피임법이 있습니다. 차단 피임법에는 크게 콘돔, 다이어프램, 자궁 경부 캡, 피임용 스폰지, 피임용 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콘돔이고 피임 효과도 효과적입니다. 피임의 실패율이 2% 정도로 나타납니다. 또 저렴하고 편리하며 성병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콘돔의 나머지 4가지 방법은 성관계 전 질 안에 삽입하여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인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피임의 실패율이 높아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불임 수술입니다. 이는 생식력을 없애는 수술로 신뢰도는 99% 이상으로 높습니다. 크게 정관 절제술과 난관 결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관 절제술은 정관을 묶어서 정자의 방출만 막는 방법입니다. 사정을 할 때 정자 없이 정액만 배출됩니다. 저렴하고 100%에 가까운 피임 효과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난관 결찰술입니다. 난자가 지나는 길을 밴드로 묶는 시술입니다. 장점은 한 번 시술하면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필요로 하고 다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난관 복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상으로 산후피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임신, 출산, 여성 장애인분의 건강 관련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후피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